반갑습니다. 지구과학 3차시입니다. 오늘은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발사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조형 경계 요 세 가지 경계가 수능에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거의 나온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는 자세히 안 다뤄져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요 파트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잘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일단 발사형 경계입니다. 멀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죠. 멘틀 상승부, 여기 보면 가운데서 상승부. 요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경우고, 이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는 두께랑 그리고 밀도랑 비교해서 많이 나오죠. 그죠?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께가 두껍죠. 그죠? 두께는 무이고 밀도는 가볍습니다. 화강암질. 해양판이 현무암질로 좀 무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도 알고 있어야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 여기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진 보면은 열곡대라고 용어가 나옵니다. 열곡대. 여기가 열곡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쭉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열곡대라고 하고,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진 거는 열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면 열곡대라고 표현하겠죠. 해안판과 해안판이 잘 끊어지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해안판과 해안판에서 여기 열곡 말고 여기 부분적으로, 이거 디테일하게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여기가 열곡이고 여기죠. 여기를 우리가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이쪽 단어는 용어 싸움이기 때문에 용어를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령. 그리고 여기에서 발사형 경계로 멘틀이 상승하면 땅이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지각 변동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지진은 깊이에 따라서 얕은 지진부터 깊은 지진까지 나눠지는데, 우리가 얕은 지진을 천발, 깊은 지진을 신발이라고 합니다. 신발. 보통 천발 지진은 70km까지를 얘기하고 신발 지진은 300km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숫자까지 디테일하게 알면은 좋긴 한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개념만 나오고.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가능하고, 요런 키워드 쌤이 체크해 놓겠습니다. 발사형 경계에는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열곡대, 해령 요런 용어들이 나온다. 기본적인 예시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열곡대. 위의 지역인데 온천이 있죠. 눈 덮인 온천. TV에도 나왔었습니다. 얘는 대서양 중앙 해령. 대서양의 중앙에 해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은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동태평양 해령. 동태평양에도 해령이 있습니다. 수렴형 경계를 보겠습니다. 발사형 경계보다 수렴형 경계가 좀 중요해요. 우리나라 근처에도 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쾅 충돌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대륙판과 대륙판을 봅시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얘가 떠밀려서 위로 올라갑니다. 떠밀려서 위로 올라가니까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화산 활동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화산 활동이 아니다. 화산이 아닙니다.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는 부분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선생님 지금 빨간색 색칠한 곳. 그럼 지진의 깊이는 얕은 지진부터 밑에 깊은 지진까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발에서 중발 지진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화산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뚝뚝뚝 끊어지면은 단층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단층을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역단층. 이 역단층은 원동력이 횡압력이죠. 횡압력. 그죠? 기억하시고, 아까 발사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쭉쭉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끊어지면 무슨 단층? 정단층. 정단층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이 작용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륙판과 대륙판 말고
해안판과 해안판이나 해안판과 대륙판을 봅시다. 광 충돌을 했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두꺼워서 밑으로 이렇게 끄집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상황에서 애들이 만나면 서로 떠밀려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데, 해양판은 얇아요. 그래서 쿵 충돌하면은 비교적 두 개 중에서 밀도가 큰 지역이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안판과 대륙판은 당연히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밑으로 내려가고 대륙판이 위에 있습니다. 용어 잘 봐야 돼요. 이때 밑으로 끄집고 내려가면서 여기 깊은 곳이 나오죠. 여기를 우리가 해구, 여기도 나옵니다. 해구. 해령이랑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서 녹은 마그마가 위로 상승해서 이렇게 화산활동을 해서 섬을 만드는 걸 호상열도. 여기도 있죠. 됩니다. 여기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요 지역을 우리가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요 지역을 여기 있죠. 베니오프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밑으로 끄집고 내려가니까 무슨 지진까지 가능하다? 신발 지진. 키워드만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신발 지진. 화산활동은요? 가능하죠. 화산활동 가능. 됐죠? 대표적인 지역을 볼까요? 마리아나 해구, 필리핀 해구, 알류산 해구. 다 용어가 나오죠. 여기도 해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화산활동이 아니고 떠밀려 가지고 대륙판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습곡산맥의 형태죠. 앞에서 봤던, 왜 안 넘어갈까요? 앞에서 봤던 여기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알프 산맥, 이것도 습곡산맥 형태처럼 뒤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존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듯이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일직선으로 있었을 텐데 여기가 뚝 끊어져서 서로 마주 보지만 충돌하진 않는 지역입니다. 충돌하진 않는다. 스쳐서 지나가는 느낌인데, 이래 되면은 여기도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얕은 지진이죠. 파고드는 지진이 아니니까 천발치기 발생합니다. 화산활동은요? 해령에서는 화산활동이 있어요. 해령에서는. 근데 여기 변환단층인 보존형 경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산활동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대표적인 게 산안드레아스 단층 여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가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판을 움직이는 힘이 뭐였죠? 멘틀 대류입니다. 멘틀 대류. 지구 내부에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지각들이 움직이면서 대류를 한다라는 건데, 이거 말고 부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해령에서 멘틀이 상승해서 양쪽을 밀려나죠. 판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물리적인 힘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판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해령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과, 그리고 여기 섭입하죠. 판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 내려가는 힘 때문에 여기도 가속돼서 더 빨리 내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일본이 생각보다 빨리 해구 쪽으로 내려가서 일본이 사라질 거다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우리 교재는 없지만 해령에서 해구까지를 보면 여기가 아무래도 지형이 높고 여기가 지역이 낮습니다. 지형이 오바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여기가 해령, 여기가 해구. 기울어져 있죠. 당연히 기울어진 쪽으로 애가 미끄러 내려갈 겁니다. 경사가 져 있으니까. 해령에서 해구까지의 기울기가 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다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판 구조론도 참 좋은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여기 보면 하와이 섬 보이죠? 옐로스톤. 판의 경계가 아니죠. 판의 경계가 아닌 지역에서 화산활동이 발생합니다. 지진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판 구조론으로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플룸 구조론입니다. 플룸 구조론. 플룸 구조론은 잘 들으세요. 플룸 구조론은 여기 수렴형 경계죠.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여기에서 멘틀이 형성이 될 텐데, 녹아서 이 형성된 멘틀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겠죠. 위에 있는 차가운 지각이 내려와서 형성이 된 거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합니다. 이 차가운 플룸은 결국 밑으로 가라앉아서 밀도가 크니까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서 외핵 부근까지 갑니다. 2900km 외핵 부근입니다. 이 외핵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여기 있던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게 됩니다. 차가운 플룸이 와서 툭 밀어내버리고 여기 가열되어 있던 뜨거운 플룸이 위로 상승해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멘틀 대류설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뜨거운 플룸이 위로 순식간에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옵니다. 마치 불기둥처럼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올라와서 지각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 무슨 활동을 해요? 화산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하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열점이죠. 열점. 그죠? 열점은 고정이고 여기 화산은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플룸 구조론을 통해 가지고 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열점을 분석하면 아주 중요한 자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판이 이동하고 있죠. 화산성이 만들어진 걸 배열을 보면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방향. 판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또 판 이동의 요 섬들의 간격과 절대 연령 이런 걸 구하면 지층의 연령을 구하면 판의 이동 속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의 자료를. 지금이야 인공위성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의 자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열점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꼭 건들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한 거 여기 있는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보면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랑 그리고 판 자체적으로 발생해서 해령에서 해구로 그리고 해구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런 것들이 있었죠. 판을 이동하는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판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있었고 여기 보면 멘틀 대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연약권이 뭐였죠? 상부 멘틀의 밑에 있는 그 녹아있는 약간 부분 용융되어 있는 부분이었죠. 용어 같은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플룸 구조론입니다. 방금 얘기했었죠. 여기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고 여기 뭐였죠? 위에 열점입니다. 열점. 지문에서 많이 낚는 거 열점은 고정이다. 고정이다. 열점의 위치는 고정이다. 별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봤던 하와이랑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플룸 구조론이랑 판 구조론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A 이쪽입니다. A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맞나요? 해령이죠. 해령 열곡이 있는 해령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 맞겠죠? B는 해구이다. 너무 무난하죠. B는 해구이다.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적인 나이 많아진다. 여기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죠. A에서. 그럼 A에서 B로 갈수록 암석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많아진다. 맞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쉽죠? 이런 게 모의고사에 나온다고요. 수능에도 나오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이걸 3점짜리로 내기도 해요. 이만큼 지구학은 무난합니다. 쉽고 뒤에 첨문 부분만 조금 잘하면 충분히 1등급이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판 구조 운동과 마그마 활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번 시간에 활동한 거 판 경계 있죠. 판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요 세 가지 경계를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해저 지형일 직접 그려보고 용어를 써보고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정리가 되면 이쪽 단원이 굉장히 쉽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열점에 대한 개념 요것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해양판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상승되는 마그마 상승되는 곳 이렇게 그리고 해서 여기 바다 믿기 어렵겠지만 바다입니다. 그럼 여기 해구 여기 대륙판 있고 그죠? 선생님 대륙판이 바다에 잠겨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대륙판이라고 무조건 대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바다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용어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쁘죠? 오늘은 1학년에 지금 2학년이구나. 2학년에 박시현 학생이 신청한 샤이니의 초록비란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 과제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열심히 합시다. 과제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기 바랍니다.